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의 민신태 조덕신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추석입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추석이었던 어제 어떤 이야기들 어떻게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어디에들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고속도로에서 다시 이제 귀성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큰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잠깐 쉬는 시간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차 속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마음에서 이번 주는 추석 특집으로 고민 상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추석을 맞아 모든 고민들을 훌훌 털어내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추석 때는 원래 이제 분위기를 어색해 하는 게 이제 진로 이야기 그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서 넌 꿈이 뭐냐? 넌 진로가 뭐냐? 그런 집에서 나가고 싶죠. 그렇죠. 공격적인 질문이죠. 그거 당사자분들도 다 당해보셨을 텐데 그 역사의 반복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준비한 방송을 들으시고요. 잠깐 휴식 시간이 되시기도 하고 잠깐이나마 미소를 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허지은 선생님을 모시고 계속 방송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허지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추석입니다. 추석 때 네. 보통 요리 가정주부로서 요리는 힘드시죠? 요리 아니요 뭐 저는 원래 요리를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뭐 즐기면서 하고요. 요즘 가족이 적어져서 예, 맞아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만약 차례를 지내거나 뭐 이러면 그럴 텐데 뭐 할만해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몇 년 전만 해도 조금 공격적으로 많이 요리 준비를 했는데 네. 어느 시간이 지나서부터 세상이 팍팍해지는 이후부터 구매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네. 학부모님들이 이제 추석이라고 하면 또 스트레스의 한복판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네. 들자면 내 아이의 예. 성적과 진로를 네. 가족들께 평가받는 어떤 PT 시간이 그렇죠. 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참 학부모님들 힘들지만 아이들도 힘든 상황인데 이럴 때 아이들은 참 힘들 거 추석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에서는 추석 후 뭐 증후군 뭐 이런 거 있는데 네. 명절 증후군 이런 거 있는데 학생들도 학교에서 좀 추석 후 그런 게 있나요? 학생들의 가장 큰 장점은요. 스트레스를 받지만 빨리 사라진다는 거. 다 잊어버려. 그게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어른들처럼 계속 화병이 막 나지 그쵸. 않으니까. 예. 아이들은 참 저희들도 그런 시절이 제가 좀 잘못된 아이 난 그런 거 되게 마음에 맺혔었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막 이런 얘기 맺혔었는데 네. 저희 집이 좀 심했었나 봅니다. 오늘 사연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저는 좀 핵심적인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작년 2014년 23호에 드림레터에 실렸던 이야기인데 초등학생 때는 중상위권을 성적을 유지했었는데 중학교 입학하고 나니까 성적이 뚝 떨어졌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니까 과목에 흥미도 느끼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금방 포기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핵심적으로 공통적인 질문 있잖아요. 애가 머리는 좋고 공부는 잘 하는데 공부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애가 학부모님들이 그런 상담 정말 많이 하시고 우리 애는 다 좋은데 정말 많은가요? 많을 것 같은데 느낌은. 학부모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요.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아이는 자기 입으로도 그래요. 제가 선생님 머리는 좋은데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고 1년만 하면 되겠죠. 이런 아이들 의외로 많아요. 그건 근데 학력고사 때나 통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그때는 예. 뭐.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많다. 그리고 이런 오해는 어떻게 그러니까 또 근원을 찾아서 이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왜 발생했을까요? 이게 이 사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네. 그 자본가 부모님들 이거. 눈에는 어릴 때 아이들이 뭘 하는 걸 보면 다 잘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예. 더 빨라 보이고 네. 다른 애들 다 비교구나 이게 또. 네.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전 현실을 직시시켜 드립니다. 예. 네. 그럼 아이들한테 그런 게 뭐라 그럴까? 우리 아이는 머리가 참 좋은데 그런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아니에요. 머리는 나빠요라고 말씀하신다는 뜻인가요 이게? 그건 아니고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 굳거나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런 거죠. 공부라는 거는 내가 머리가 좋고 나쁘면 문제가 아니라 들인 시간이나 그 투자한 만큼 사실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데 성적이 안 나와요 하면 공부를 하라고 해요. 그 좋은 머리로 하라고. 만약에 2년을 네가 쉬면
2년만 지금 앞으로 해야 될 3년 남은 3년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안 했던 2년도 해야 된다. 근데 네가 머리가 좋다면 4년 만에 할 수 있겠지?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즉 머리가 좋다고 해서 그냥 나중에 성적이 좋아지진 네네. 않으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장인이 만든 칼이라도 안 쓰면 녹슨다는 그렇죠. 얘기인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진짜로 고등학생인데도 제가 옛날에는 잘했는데요. 머리가 좋은데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그럼 뻔뻔한 놈. 네. 그래서 네가 고3 때 성적 그럼 올릴 수 있겠냐고 그냥 현실적인 부분들 얘기해줘요. 그럼 몇 네. 개월 공부할 시간이 남았는데 너는 이 3년치를 언제 다 할래? 라고 하나하나 짚어주면 할 말 없죠 뭐.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하고 싶다면. 근데 네. 아이들은 그걸 인정할 것 같은데 네. 학부모님들께 이제 그렇게 나긋나긋하고 준비되게 네. 진실을 보여드리면 어떤 반응이 보통 나오시나요? 믿지 않으세요. 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우리 아이의 성적은 80점대 후반인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뚜껑 딱 열면 3등급 이하 뭐 이런 아.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실제로 아는 것과 네, 그렇죠. 현실 사이에. 예. 아.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만큼 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적이 안 나오는 거는 일단 공부 방법이 잘못됐든 공부를 안 했든 공부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아, 그럼 그 방법을 그러니까 공부의 방법을 모르든 공부하는 시간이 적든이라고 네. 하는 부분은 만약에 해결책을 찾는다라고 네. 한다면 주어가 누군가요? 학부모님인가요? 학생인가요? 그거에 대한 주어는. 첫째는 학생이고요. 공부를 하는 주체는 학생이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왜 환경이나 여건을 만들어 주는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학원 선택이든 과외 선택이든 네네. 비용을 대고 방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같이 보셔야죠. 그래서 무턱대고 학원을 선택하거나 교재를 선택해서 던져 주시면 안 되고요. 저 학원이 좋더라. 네.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도 그리고 웬만하면 좀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정말 많은 매체나 뭐 주변 학원 전단지를 통해서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게 막 그 통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만 보내면 예. 스스로 한다는. 네, 그래서 그냥 뭐 주변의 방법이나 들은 얘기를 가지고 아이에게 너도 해봐라고 던져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렇게 아. 살아오지 않은 아이들한테 자꾸 강요를 하시면 손을 놓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저희 세대와 다르게 그러니까 저희 세대 공부법 같은 경우는 알아서 할 수 있었잖아요. 네. 앉아서 외우면 되니까. 네, 암기식도 통했죠. 그렇죠. 네. 앉아서 외우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 워낙 또 시험 방식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알아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이제 학부모님 세대의 알아서 하는 그 느낌이 다르다라는 네. 거. 그 알아서 하라와 그렇죠. 자기 주도의 그 의미가 다른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야간 자율 학습이 자율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강제잖아요. 자기 학습 주도도 자기가 주도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주도하고 강요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아이 그리고 입장에서. 주도 자체도 또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주도 자체도 오해에서 비롯된 애를 거기다 넣으면 스스로 할 것 네네네. 같은 네. 이라고 하는 맹신에서 네. 시작됐다는 건데 음. 그러면 확실히 오해에서 시작되면 계속 오해가 오해를 그렇죠. 날 수밖에 없네요. 그쵸. 이게 원인은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랄까 오해. 네. 그러니까 현실과 실제의 오해에서 시작을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뭐 다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라고 했을 때 또 공부만 저희가 또 진로 방송이면 공부에 대해서만 꿈을 찾는 것도 좋지만 다른 얘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 얘긴데요. 5학년 아들이 학교 축구부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축구 교실에 다녔고 나중에 국가대표까지 되고 싶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재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그리 잘하는 편도 아닙니다. 일단은 좀 더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이러다 도중에 그만두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될까 불안합니다. 라고 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럼 아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제일 큰 걱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쓰신 것 중에 저희가 계속 공부 얘기를 했습니다만 축구도 못하는데 공부도 그리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약간 공부는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에서는 옵션이 아닌 느낌이 있죠. 약간 네. 좀 이거는 하고 뭔가 해야 되는 느낌 확실히 네네네. 드는 음. 구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추석 때 지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이에게 천진난만하게 웃는 조카에게 묻습니다. 넌 커서 뭐가 될래? 걔는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 연예인 될 거야. 그때 어른들은 대부분 그 꿈을 짓밟을까봐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냥 한마디씩은 하죠. 네 얼굴에 이런 이런 건 하는데
이럴 때 이런 분들도 좀 있으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꿈과 현실과의 괴리.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못하고 그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괴리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그거 갖다 하락을 해야 되나요? 꿈을 짓밟지 말고 아니면?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 예 진학을 계속하고 뭔가를 찾으려 나간다면 공부가 없이는 사실 가능한 코스가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죠. 예. 그렇죠. 저희가 예, 축구를 하건 뭘 하건. 네네. 그게 참 네.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참 피해가기 어렵지만 또 현실인 부분이에요. 그건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건 체육을 잘하는 친구건 어쨌든 뭐 내신이 반영되든 수능이 반영되든 어쨌든 실기 플러스 공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하면 사실은 아까 그 중학교 가서 성적이 뚝 떨어진 네네네. 학생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초등학교 때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이든 국어든 모든 것들이 기반 학습이 사실은 완성되는 시기고요. 진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려면 그 시기에 사실은 매일 앉아서 숙제하고 복습하고 예습하는 습관이 사실은 딱 잡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때. 네,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 말 안 듣는 중이들하고 그거 전쟁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늦었나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늦었나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다른 분들을 만나죠. 사교육을 이제 하죠. 왜냐면 그래서 부모님 가는구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가는 경우도 그렇죠. 있겠구나. 네. 네네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이고 지금 재능은 없지만 본인이 우겨서 한다라면 공부는 같이 병행을 반드시 해야 되죠. 예. 저도 이거에 대한 저만의 이렇게 뭐 답변이랄 게 있는데 제가 인상 깊게 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프랑스 유소년 축구단을 찍은 건데 프랑스 유소년 축구단은 학교 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등한시하면은 아예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방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한테 너무 너는 이게 공부를 잘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학교에 가서 뭐 애들이랑 노는 방법이라든가 그렇죠. 삶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그런 걸 배우고 와 이런 식으로 너무 큰 기대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지 말고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작게 좀 부드럽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축구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아닌데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사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운동 선수를 뽑을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뽑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운동 선수에는 솔직히 할 수 있는 연령이 젊잖아요. 네. 그럼 그 이유도 어른들 네, 준비해줘야 맞아요. 된다라고 하는 네. 측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자면 축구도 잘하는데 뭐 어느 정도 했으면 그러니까 뭐 축구 운영 쪽으로 갈 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네네. 그런 거를 생각해줘서 그런 걸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한테 그냥 너무 이거만 하면 너 이거 끝나고 뭐 할 거야? 뭐 애가 삐뚤어질 영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네. 공부를 시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 주변에 예체능계가 참 많아요. 요리하시는 분, 뭐 미술하시는 분 다양한데요. 공부를 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성적을 90점, 100점 맞기 위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어떤 목표도 잡아보고 성취감도 얻어보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방법들을 터득해 나가거든요. 맞아요. 자신만의.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본 사람이 예체능을 접해서 배우는 것과 공부를 못해서 할 수 없이 예체능을 접해서 하는 사람의 습득력이나 네네. 그 전문성을 발휘하는 능력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걸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렇죠. 공부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네. 거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희가 계속 지금 공부하는데 저희가 지금 말하는 공부는 반에서 1등하라는 게 네, 아니라 맞습니다. 뭐 책을 네. 본다든지 네. 아니면 뭐 그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정도는 알아듣자. 네. 그리고 그건 무시하지 말자라는 그런 기준이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데 이렇게 꿈과 현실이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예를 앞에서 얘기했던 네. 머리는 좋은데 공부가 안 되는 친구라든지 네. 이거는 그리고 뭐 축구는 하고 싶은데 공부도 못 하는데 축구도 못 하는 상황이라든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양자택일에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님 정말 걱정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렇게 자라서 친구들 만나 보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 저희 때 문과이과 나눌 때 인생이 갈리는 경우가 있죠. 네. 인생이 갈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사 예를 들자면 얘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그런 양자에 관련되는 어떤 부모님의 결단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결단은 아이의 몫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계속 뒤에서 누군가 조곤조곤 설득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축구하지 마, 뭐 라든지 정말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공부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방향에서 부모님은 어떤 확신을 갖고 움직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래도 잘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 부모님들은 결단의 순간이 올 것 같거든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사실 뭐라고 말씀을 드린들 그 말대로 하시지는 네네네.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님들마다 가치관이 다르세요. 행복의 기준이 네, 있냐, 맞습니다. 돈의 기준이 있냐, 아니면 벌의 기준이 있냐, 뭐 여러 가지가 다를 것 같아요. 본인 소신껏 하시는 본인이라고 하는 건 학부모님. 학부모님. 예.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선택을 하고 표현을 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걸 못해서 또 부모님한테 끌려서 가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런 것 속에서도 아이들이 나와 어디가 맞나 맞지 않나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선택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20대에 가서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포기하고 다른 전공을 선택을 하거나 뭐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뒤늦게 이제 본인이 소리를 낼 수 있거나 본인에 대해서 자각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시기가 조금 늦을 뿐이지 사실 그건 부모님의 몫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인정하느냐, 알고 받아들이냐. 있느냐? 그렇죠. 알고 예. 있느냐? 그거 되게 좀. 근데 우리는 거의 질문들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당장 답을 얻으려고 다들 하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인생의 문제를 당장 답을 얻을 그쵸.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느님도 그건 못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가 지금 당장 답을 얻어서 우리 아이한테 당장 뭔가 실행을 해줘야 되고, 근데 네네. 그렇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은 그래요. 참. 예. 그러니까 진로교육 그 방송을 하면서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또 학부모님의 역할인데요. 네. 정말 진로교육에선 부모님이 정말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오래 학생보다 오래 살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를 위해 결정을 해주는데 가장 큰 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영향력을 부모님이 사실 우리를 딱 생각을 해보면요. 네네. 학부모님들이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배우자를 데리고 갔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안 할 사람도 있지만 꼭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냐면 그 아이들이 뭐 선택하거나 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에게 그 요즘은 티칭보다는 코칭의 시대잖아요. 예. 말에게 물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말을 끌고 가서 물 먹는 법을 가르치듯이 아이들에게 그 방법만을 가르쳐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뭐 깨지고 지고 뭐 성공하고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거기서 아이들이 성취감을 맛본 아이들이 자기 효능감이 높고요. 목표를 이렇게 세워서 공부건 진로건 찾아 나가는 게 좀 더 잘하고 있다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걸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이제 뭐 책에서 보면 그걸 돌파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나 이 결혼 반댈세 했을 때 네. 그래 아빠 난 아빠 말 들어 그리고 결혼 포기하고 이런 애들보다 네. 왜 반대인데라고 해서 그걸 돌파하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하기엔 오기 노력 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기가 요즘은 또 워낙 아이들을 사랑을 하셔서 그게 네. 또 솔직히 되게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걸 또 지켜보기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또 그런 결정을 하는 것도 솔직히 부모의 역할 중에 쉽지는 않지만 꼭 해야 되는 역할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인데 드림레터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컴퓨터에 관심이 있어서 컴퓨터 관련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최근 뮤지컬 배우에 관심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똑같은 질문인데 꿈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좀 즉흥적이 아닐까?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데 마지막 질문도 두 가지예요. 어떤 친구들이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 뭐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꿈을 갖다가 나 축구 선수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즉흥적으로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네. 얘인데 얘를 이제 이 질문이 이제 이 질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뮤직 컴퓨터 관련의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지금은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달라요. 이런 상황에서는 학부모님들은 그냥 열린 마음으로 아 그래 너는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얘를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즉흥적인 것 같긴 한데 두 가지가인데 두 개가 연결도 안 돼. 의외로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진로를 탐색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자기 탐색이거든요. 거기에는 성격 유형에 대한 검사도 하고 뭐 홀랜드 같은 적성 검사도 하고 즉 성향과 네네. 적성을 다 검사를 하는데요. 성향 중에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은 이거 보면 이거 하고 싶고 내일은 저거 보면 저거 하고 싶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꿈이 일관된 아이들이 있고 다 다른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게 성향이나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성향을 안다면 학생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의 성향을 알면 내가
아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공통의 코드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 성향을 안다라는 그렇죠. 게 그런 뜻이군요. 예, 그래서 아. 성향과 적성을 같이 검사하는 이유들이 일관되게 쭉 한 길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거 꼭 연예인 돼야 될 것 같고 내일은 내가 꼭 뭐 독서 토론가가 돼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공통의 코드는 있어요. 내가 외향적으로 사람과 어울려서 하는 일인지 뭐 이런 코드를 찾아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코드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아 그럼 성향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학교에서 학원이 있는데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형 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MBTI나 뭐 애니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주로 쓰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쓴 건 MBTI, 뭐 MMTIC라고 해서 그런 성격 유형 검사를 하는데요. 간이로 하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간이라고 하는 건 그 약식 검사죠. 아, 예, 네. 일부만 도용을 해서. 근데 그것만 해도 사실은 뭐 간단하게 아이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데요. 학교에 계신 전문 상담사 선생님을 잘 이렇게 그 상담을 하면은 그 간이 기록을 가지고 보통 간이 하는 기록이나 혹은 그런 검사를 요청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조금 더 해주나요? 해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어. 해주는 학교들도 있고 학교마다 그것도 참 달라서요. 사실은 참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돈이 약간 들긴 하지만 검사 비용이. 그래서 그런 걸 하면은 아 내가 이런 성향이 있구나, 내가 이런 뭐 그 특징들이 기질들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면 본인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 수는 있죠. 아, 지금까지 그 허지은 선생님의 제 말씀을 듣고 느꼈던 거는 아이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이는 참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왜 축구를 잘하는데 말을 못해 이런 거 공부를도 잘하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이해가 돼요. 아이는 다 다르다. 일반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가면서 아 우리 애는 왜 머리는 좀 그것도 뭐라 그럴까 아이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저렇게 과신할 게 아닌데 같이 믿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이의 현실을 정말 다가가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부딪히기 위해서는 조금 그 고난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좀 대화를 하신다든지 그 아이의 꼬깃꼬깃한 성적표를 찾아서 한번 탐험을 떠나 보시든지 그런 식을 통해서 아이의 현실을 마주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 꿈이 즉흥적으로 변한다거나 좀 맞지 않는 걸 계속 얘기했을 경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애는 좀 옆집 누구와는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해를 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맞는 꿈찾기를 찾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네네.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해를 잘했나요? 네 정리 잘해 주셨네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이렇구나 아이는 정말 다르구나 우리는 다 아이들을 마주하고 있는데 왜 하나의 자로 들이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남은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